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네. 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링크 16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링크 16이라는 것은, 전술 데이터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전장은 네트워크 전장이다. 그래서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화해서 먼저 결정하고 먼저 타격하는 것. 예,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미래 전장의 핵심 장비입니다. 예, 미군이 이제 걸프전에서 자체로 실전에 사용함으로써 이제 큰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그 결과를 전해들은 우리 측에서도 2000년 초반부터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링크 16이라는 전술 데이터 링크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인터넷 초기 시절에 그 인터넷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받기 위해서 꽂는 카드죠.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을 꽂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모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뎀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뎀을 사용할 수 있는 뭐 HTML 같은 특별한 뭐랄까 컴퓨터 언어도 필요했고 또 신호를 주고받는 어떤 프로토콜 방식도 필요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카드가 없고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의 마더보드에 포함이 돼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링크 1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공군 비행기에 이 모뎀이 하나씩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군은 전투를 하는 이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 겁니다. 네. 현재 내 위치 그리고 처음부터는 이제 그리고 내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상대방은 항상 우리를 도청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도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암호가 계속 포함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추적하지 못하게 주파수를 계속 바꿉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제 로그인 개념이죠. 오늘의 암호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 암호를 아는 사람만 이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아마 미국을 주도로 미국이 주도해서 나토 연합국 사이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 전송 체계입니다. 군용 데이터 전송 체계인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제밍을 통해서 강한 전파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통신을 방해할 수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저항성도 가지고 있는 군용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카드랑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보자면 이거 우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E737 피스아이라는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입니다. 네 대를 가지고 있죠. 하늘에 떠가지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상대방의 공중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멀리 있는 적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공격 능력은 없죠. 살필 수만 있는 거죠. 정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옆에 다른 전투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링크로 아까 말씀드린 링크 16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피스아이는 그런 전투기들이 볼 수 없는 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무장은 없죠. 그러면 이 피스아이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정보를 그 전투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전투기에 있는 창에 그 레이더 정보가 그대로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유도해서 발사하고 상대방을 격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나름대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전술 데이터 링커 그리고 전장 상황 인식의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그리고 실제로는 그 육군의 분대 단위까지 이걸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아마 아미 타이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모 뒤에 피하 식별 장치도 있죠. 그래서 5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사가 보는 것이 지휘부에 바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들. 아마 미군 특수부대 무슨 작전 모습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링크 16 운영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미국과 나토군에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일본, 이스라엘, 우리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뎀이
하나에 뭐 한 2억에서 3억, 4억 그 정도 가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링크 16은 우리 주요 합동 공군 자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주력 공군 자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제 합동 작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게 기존의 그 항공 전자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받는 모뎀은 정보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비행기 안에 있는 컴퓨터하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비행기는 심지어는 그 T-50, FA-50 우리가 개발했지만은 그 항공 전자 장비는 록히드 마틴이 만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링크 16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다고 해요. 미국으로 보내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토 국가들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링크 16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암호를 바꾸고, 그죠? 그리고 링크 16 모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그 권한이 우리나라 공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16은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우리한테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뎀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 비행기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냥 전화기 들고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대신에 우리가 링크 16을 통해서 주고받는 모든 것들은 미국으로 전달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이 원치 않는 어떤 군사 행동을 공군이 하려고 할 때 그걸 미국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링크 16을 통해서. 왜냐하면 링크 16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뭐 방화벽도 있고 뭐 백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링크 16은 암호를 가진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어 있고 전자장비지 않습니까?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공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 명령을 실행하려고 할 때 미국은 충분히 딴지를 걸고도 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링크 16에 이제 미국이 종종 업데이트를 하고 최근에 큰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YTN 보도 영상, 2015년 보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군과 적군을 판단하는 중요 장비로 연합작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P4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손행 개량하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입니까? 이 기술 종속국이라고 이거 함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예. P4E뿐만 아니라 F-16 전투기와 F-15K 등 공중전력 540여 대, 대공포 등 방공전력 1,600여 대, 함정 등 해상전력 270여 대 등 우리 군 전체 전력의 25%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능 개선비가 최소 1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거론되는 등 아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링크 16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 공군의 외인 부대입니다. 열심히 싸움 잘하는 외인 부대. 우리 세금 거두어서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를 샀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쓰는 비행기가 아니고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행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인 부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링크 16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모뎀을. 그렇지만 그게 아마 유럽 연합 차원이거나 아니면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 차원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까지 다 미군이 통제한다. 우리처럼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죠. 예. 우리니까 받아주는 거죠. 우리 같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자, 그렇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적성국이었던 일본도 그들의 주력이 지금 F-15J거든요. 지금 F-35 들어오기 전에는 그 F-15J에 자기들 고유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고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자기들의 조기 경보기하고 연동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독자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들의 비행기.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 상황이죠.
우리는 당연히 독립되어야 될 국가고 일본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부여됐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F-15 이스라엘 버전인 F-15I에 우리 이번에 이제 A사 개발하면서 협력하는 업체가 있죠. 엘타사자의 데이터 링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에 있는 것은 링크 K라고 우리가 2014-15년에 개발을 완료한 우리의 고유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입니다. 예. 미국의 최신 시스템,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나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우리는 통신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웨덴 그리핀, 그리핀이죠. 스웨덴의 사브의 그리핀인데 이건 2008년에 이 그리펜이라는 비행기는 그 링크 16을 본인들의 항공전자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 작업을 펼쳤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들 고유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미국 걸 원하면 링크 16을 달아주고 자기들 시스템을 원하면 자기들 데이터 링크를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2008년, 12년 전에 이미 적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체가 아니라서 링크 16을 안 달아준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2737 피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비행기를 저희가 2014년까지 마지막 기체가 2014년에 들어옵니다. 4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대당 4,400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체가 들어온 2014년, 그 다음 1년 후에 2015년에 미국에서 통보를 합니다. 링크 16 가지고 있는 거 개량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개량 비용이 얼마가 나왔느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국방부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대당 1,200억입니다. 예. 개량 비용이 엄청나죠? 4분의 1이 넘어요. 비행기 가격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의 생산자인 미국 보잉한테 보내서 보잉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뉴스에서 언급됐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뉴스에 이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2019년 방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총 9개 전력 F-15K, A-50 공중조기 경보기 아까 피스아이죠. 23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암호 체계를 링크 16 암호 체계를 보안성 강화하고 주파수 조정이다. 이런 계획을 먼저 내요. 2019년 12월에. 그런데 얼마 전 2020년 10월 29일에 이 계획을 수정해서 심의 의결하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과물이 의결서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링크 16 성능 개량 사업은 보안 강화를 위해 신형 암호 장비로 교체 장착하고 이 신형 암호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에 따른 대상 무기체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한다는 거죠. 새로운 모뎀을 장착하고 그리고 그 모뎀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기체의 소프트웨어를 손본다. 그리고 이번 방추위에서는 한국군 연동통제소 원격통제소에 대한 핵심 장비 연동 서브란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를 국산화 개발하는 내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정해서 심의 의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연동 서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동 서브가 뭐냐? 같은 뉴스에서 국방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동 서브라는 것은 링크 16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 미군이 쓰고 있는 거죠. 링크 16과 한국군 데이터 링크를 신호를 중계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군 데이터 링크를 링크 K입니다. 우리가 개발해 놓은 거. 그걸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링크 16을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것만 쓸 수 있다. 링크 K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작전, 미군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링크 K를 쓰겠고 미군과 연합작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의 암호를 물론 주고받아야 되겠죠. 암호를 주고받았으면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케이 됐을 때는 링크 16까지 링크 16을 쓰는 미군기는 링크 K에 우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우리는 링크 16을 쓰는 미국 비행기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동 서버의 기능이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링크 16의 업그레이드형을 우리 돈 주고 사서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비춰졌는데 추진하는 근데 지난 1년간 연동 서버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많이 달라진 모양새죠.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뭐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관계자는 방사청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동 서버를 개발을 하면은
국산 무기 체계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공군에서 국산 무기 체제 수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FA50하고 지금 개발 중인 KF21 그 두 가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부터는 제 추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감안하고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생각에 반드시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KF21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 그럼 KF21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건 새로운 동맹 세력이다. 우리 같이 연합작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이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링크 16 정보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 KF21에 설치해 줄게.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 KF21의 항공 전자장비에 대한 정보를 내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미국도 이해합니다. 이건 하나에 800억짜리 비행기고 그 모뎀은 하나 2, 3억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깔아 그거를. 미국이 모뎀 정보를 달라. 아니면 우리가 링크 K를 당신들과는 다르게 육해 공군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비행기도 장착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에는 우리 모뎀을 장착하고 싶다. 링크 16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모뎀이 당신들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링크 16의 정보를 좀 까면은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링크 K와 링크 16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겠다. 우리는 동맹국이지 않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KF-21이라는 새로운 국산 기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 16 성능 개량 사업이 지난 1, 2년간 급격하게 지금 어떤 변화의 흐름을 지금 탔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이번에 수정안이 의결된 그 링크 16 성능 개량 사업이 과연 링크 16,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새로 개선형 링크 16을 장착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링크 K로 좀 더 교체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우리는 연동 서버를 통해서 필요할 때 미국 시스템과 연결했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한 것이냐. 자, 그럼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죠. 자, 네트워크 전장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3지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미국도 안 가고 싶고 러시아도 안 가고 싶고 중국도 안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을 팔면 됩니다.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링크 16 시스템을 가고 싶다면 또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KF21에 추가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추후 다른 구매자들, 유럽 국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죠. 대부분 이제 3세계권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구매 옵션으로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옵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링크 16과 링크 K 그리고 KF21의 개발에 따른 자주적인 우리가 우리의 비행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마침내 가지게 된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